프리리딩, 고전 명작 읽기.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오노. 나무를 심는다는 행위는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선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황량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며 마침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조용한 헌신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집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양식이 될 이야기,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한 사람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을 얻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가 1953년에 발표한 짧지만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가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20여 년간의 숙고와 다듬기를 거쳐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가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프랑스 프로방스의 메마르고 황량한 알프스 산자락입니다. 이곳에서 한 양치기 노인이 반평생 동안 묵묵하고 꾸준하게 나무를 심어 과거에는 생명이 살기 어려웠던 황무지를 울창하고 생명력 넘치는 숲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프랑스어로 쓰였지만 그 메시지의 보편성과 감동 덕분에 영어판이 먼저 출간되었고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소설의 분량은 약 4,000단어 정도로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과 여운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소설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 층위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변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한 개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한다면 아무리 황폐하고 절망적인 땅이라 할지라도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환경을 지키자는 구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의 고립감과 불안감 속에서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인 가치와 성과에만 매몰되어 종종 잊히는 인간 본연의 가치, 즉 인내심, 헌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과 같은 덕목의 중요성을 이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일깨워줍니다.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타인의 인정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삶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소설은 1987년 캐나다의 프레데릭 백 감독에 의해 장편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프레데릭 백 감독은 장 지오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큰 감명을 받아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 자신을 바쳐 헌신적으로 꾸준히 노력할 때 황폐한 땅과 그 위에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긍정적이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데릭 백 감독은 당시 60세의 나이로 조수 단 한 명과 함께 2만 장이 넘는 섬세한 크레파스화 작업을 통해 이 애니메이션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이야기 속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의 노인이 수십 년간 나무를 심는 모습만큼이나 엄청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예술혼이 담긴 끈기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의 애니메이션은 1988년 아카데미상과 오타와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메시지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소설과 애니메이션 모두에서 핵심 등장인물은 양치기 노인 엘제아르 부피에입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웅변적으로 그의 철학과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을 우연히 만나 그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젊은 여행자,
즉 이야기 속 나가 등장합니다. 이 나는 1913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평화로운 시기에 등산 여행 중 황량한 계곡에서 엘제아르 부피에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젊은 여행자는 노인에 기이하면서도 경이로운 행위를 목격하고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노인의 끈기 있고 지속적인 노력이 어떻게 주변 환경을 점진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1947년 그가 평생에 걸쳐 일궈낸 숲속에서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자신이 심고 가꾼 나무들 속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듯한 고요하고 숭고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진정한 위인이었습니다. 소설은 자연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읽는 이의 마음속에 그 풍경을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척박한 땅, 바람과 먼지가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황무지의 절망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묵묵히 씨앗을 심고 어린 나무들을 가꾸는 노인의 고독하면서도 굳건한 모습이 섬세하게 묘사됩니다. 이러한 정교한 묘사는 독자들이 이야기 속에 깊이 몰입하고 자연의 거대한 위대함과 한 인간의 작은 노력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변화를 상상하게 합니다. 소설은 단지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순환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작가는 노인의 내면 세계보다는 그의 행동과 그로 인한 외적인 변화에 집중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노인의 삶의 가치를 깨닫도록 이끕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싹을 틔우며 마침내 울창하고 생명력 넘치는 숲을 이루는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진정한 희망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당장의 물질적인 이익이나 단기적인 성과, 혹은 타인의 인정과 보상에만 급급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꾸준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의 태도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엘제아르 부피의 노인은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서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 그 땅에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 전체에까지 지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 지역은 영원히 황무지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 덕분에 황무지에 숲이 생기고 그 숲 덕분에 메말랐던 땅에 다시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돌아와 생태계를 이루었고 마침내 사람들도 다시 그곳에 모여들어 활기찬 마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조용하고 끈기 있는 헌신은 한 지역의 생태적 회복을 넘어 그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번영으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나무를 심은 사람은 한 개인의 소박하고 꾸준한 노력이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비단 환경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어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 갈등, 교육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엘제아르 부피에의 이야기는 절망 대신 희망과 적극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당장의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심는 작은 나무들이 모여 어떤 아름답고 풍요로운 숲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숲이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숙고해볼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무를 심는 엘제아르 부피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성장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나무를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나무를 심는 주체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야를 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고 오래 남는 이야기, 프리리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영감을 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